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린 그 비상계엄령 발표 때문에 상당히 상당 기간 동안 조금 혼란스럽고 또 소란스럽겠네요.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참 아주 강력한 조치거든요.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 자체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뭐 손발을 묶었을 뿐만 아니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독주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윤 대통령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아주 꼼꼼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 사람마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전에 발생 가능한 그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시나리오로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업무를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질르는 스타일,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대별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고 퇴임 이후에 안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장고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최측근들하고 많이 또 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이 내리기 전에 뭐 약간의 그런 낌새를 차리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자, 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4년 정도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뭐 본의 아니게 운명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를 4년 정도 다뤘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은 일 정도로 오랜 시간을 이 선거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입한 겁니다. 지금은 뭐 그 문제를 많이 정리정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룰 것도 없고, 현재 지금 선거 관리 체제가 지속되면은 앞으로 우파 세력들이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쓰고 싶진 않은데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국의 선거는 아날로그 방식 50% 종이 투표지, 그 다음에 50%는 사전 투표, 투표자 명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 디지털 선거가 50%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분석하게 되면은 사전 투표에 아날로그 조작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투표를 세는 당일 투표일 이전까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제가 투입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이길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이길 도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꼼짝없이 특정 정치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런 체제가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대통령도 하고 대통령실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여당이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건데
국민들을 뭐 저항할 그런 의지나 의욕 같은 게 이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5년, 10년, 20년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국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의 가장 큰 틀은 선거니까, 예, 권력을 교체하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 제도하고 바로 직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의 자유나 생명이나 재산이나 미래와 바로 직결된 거죠. 많은 분들은 이제 생업의 현장에서 너무나 이 허겁지겁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알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든 선포하지 않든 간에 그냥 이대로 나가게 되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윤 대통령이 그냥 본인 재임 기간만 잘 마치고 본인만 대통령 한번 해먹고 그 다음 나가는 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선거를 차지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아마 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다. 그럼 이제 이번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과연 그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해결할 의지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 우파적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크게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입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고 그 다음에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연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엄청난 공경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정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심을 내려놓고, 예, 살신성인의 자세로 멸사봉공의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고 역사적 책임이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겠냐 이야기죠.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여러분들 조금 의문사항인 겁니다. 예. 사람은 대체로 이제 책임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삶의 역정을 통해 가지고 체득된 일종의 의식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무슨 뭐 계엄을 선포한다 해가지고 그게 변경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그동안 2년 정도 되게 되면은 충분한 관찰치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후에 한국호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 얼추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뭐 제가 운명론자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낙관적이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현실을 볼 때는 평균적인 한국인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윤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의 운명에 거의 뭐 7할 내지 8할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중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명운을 걸고 그런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겠는가? 특히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취해온 그런 선택이나 언행을 미뤄보게 되면 그렇게 확신이 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 소위 진실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습니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처구니 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삼성전자와 TSMC, 대만 반도체의 격차는 여러분들 주목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대만 선거하고 한국 선거를 비교해서 교훈을 얻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제도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아무쪼록 계엄 실시 이후에 정말 한국의 선거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서 사회 변화의 물꼬나 계기를 삼으셔서 그분들의 열화 같은 그런 지지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걸로 그냥 한국의 운명이란 것은 결정된 겁니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